가셨다가 이렇게 안 돌아오시는 분들, 본인들은 대부분 돌아오시고 배우자하고 자녀분들은 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. 그 퍼블릭 스쿨도 다닐 수 있나요? 자녀분들이 이제 국공립을 무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너무 좋죠. J1 방문연구원 비자를 받고 나가십니다. J1 비자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? 미국에서 러스쿨 가고 싶어 하셔서 빠시험까지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.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F1 거절 줬어요. 합격 저기 I-20도 있는데 진짜 너무한다. 그러면 보내줘야지. 이거 하다가 또 안 돼서 딴 거 해보고 이력 쌓여서 어떻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학생 비자가 안 되니까 다른 비자로 다시 해봐야겠다. 이렇게 하는 전략은 요새는 안녕하세요, 지오플레이 구독자 여러분. 오늘 특별한 손님을 초청을 했는데요, 저희가 지난번에는 줌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더프랩의 에디 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더프랩의 에디 과장이라고 하고요. 비자하고 영주권 수속을 맡고 있습니다. 이제 연말이잖아요. 고객분들이 어떤 비자를 주로 진행을 하시는지, 요즘 어떤 걸로 좀 바쁘신지 궁금합니다. 두 가지 때문에 엄청 바빠요. 공무원분들이 직무훈련이라고 해서 해외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 선발을 해요. 어느 도청이라든지 어느 공무원이라든지 반드시 자기 과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선발해서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, 그래서 그분들이 9월달 정도에 선발이 돼서 12월이나 1월 안에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. 출국을 하셔야 돼요. 출국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한 3, 4개월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도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분들의 이제 비자 업무 수속을 지금 하고 있고, 그게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바쁘고, 두 번째로는 연예인분들이 내년 1월달, 2월달에 미국에 엄청나게 공연이 많습니다. 연예인 비자도 하세요? 연예인 비자도 하죠. 아 진짜요? 네. 오케이, 이거 좀 이따 물어보고요. 네. 그 직무훈련으로 나가실 때 보통 J1 방문연구원이라는 비자를 받고 나가십니다. 방문연구원, 네. J1 비자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?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내가 소명을 할 수 있으면 J1 방문연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,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초청을 받아야 돼요. 그럼 그 기관하고는 미리 이제 협의는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? 네, 한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좀 받고 싶다 하는 학교들이 두 곳이 더 생겨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플로리다로도 보낼 수가 있고 버지니아로도 보낼 수 있고 세 곳이네요. 라스베가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. 각자 원하는 분야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가시면 얼마나 있다가 오시나요? 직무훈련은 한 1년 정도로 선발되셔서 가시죠.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가셨다가 이렇게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지. 공무원분들 본인들은 대부분 돌아오시고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자녀분들은 계속해서 또 남아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수입니다. J1 비자면은 그 퍼블릭 스쿨도 다닐 수 있나요? 그쵸. 공립학교? 자녀분들이 이제 국공립을 무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구나. 네, 너무 좋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 있다가 적응하고 여기서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 부모로서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연장 같은 걸 1년이 되면 도래가 되니까 그런 거 연장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. 보통 이제 1년이면 벌써 애들이 이제 적응하고 시기가 되니까.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부사장님이에요.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안식년을 부여받았어요. 안식년을 받았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러스쿨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미 빠시험까지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. 대단하신 분이에요. 네,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.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F1 비자 거절 줬어요. 이미 합격 저기 I-20도 있는데 진짜 너무한다. 그 정도면은 솔직히 빠시험까지 통과하고 I-20도 나왔는데 그러면 보내줘야지. 그 사람은 사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똑같이 F1 비자로 다시 이제 더 어필해서 나가는 건데, 들어보니까 빠시험 합격한 것도 어필이 안 됐고 자기가 가진 무기들을 어필이 잘 안 됐어요. 인터뷰했던 내용들 들어보면 영사가 이 사람을 그냥 부사장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부모처럼 대했더라고요. 네, 근데 그래서는 사실 F1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이거 하다가 또 안 돼서 딴 거 해보고 막 이거 해서 또 안 되니까 딴 거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력이 이제 쌓여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? 제가 사실은 좋은 얘기는 못 드려요. 그렇게 망가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학생 비자가 안 되니까 다른 비자로 돌려서 내가 다시 해봐야겠다. 이렇게 하는 전략은 요새는 좋진 않아요.
않습니다. 당연히 영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하는구나 하면서 당연히 두 번째 것도 제대로 봐주지 않을 확률이 커요.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F1이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럼 이분 F1 말고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. 근데 저는 다시 F1을 시도할 거예요. 그 영사가 제대로 내 거를 심사를 못 봤다.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저는 더 디벨롭해서 갈 거지, 이 전 거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비자로 바꾸는 거는 승인율이 훨씬 낮습니다. 되게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뭔가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? 맞아요. 기본적인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로직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공법으로 처음에 그 결정했던 그 방법을 갈 수밖에 없다. 근데 그것도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맞아요. 어쨌든 그 방법을 훨씬 더 추천하신다. 예를 들어 시간이 내가 한참 지나서 이미 전에 있던 의도하고는 지금이 바뀌었다. 그러면 다른 비자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. 근데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다시 인터뷰를 보는데 갑자기 내 의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전에 거를 디벨롭해서 다시 봐달라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인데, 내가 비자 인터뷰를 해서 거절된 영사한테 두 번째 똑같은 사람한테 심사받지 않습니다. 이게 법이에요. 다른 사람한테 심사 받게 돼 있어요?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봐주게 되어 있어요. 그럼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네요. 그쵸, 맞아요. 대신에 이 1차 인터뷰 때는 반드시 저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.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. 왜냐하면 첫 번째 인터뷰 해줬던 사람이 코멘트를 또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, 시스템이. 그래서 두 번째 봤던 사람은 전에 사람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니까 약간 선입견을 씌워진 상태로 볼 수밖에 없죠. 사실 대사관 한번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강압적이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어요. 심사도 제대로 못 듣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, 사유서를 만들어서 영사가 먼저 볼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할 거예요. 영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게끔,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.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게 되시면 반전되는 개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그런 것도 아까 하신다고. 주로 미국으로 가시는 건가요? 지금 이제 공연으로 가실 때 제가 오비자라는 걸 오비자. 오비자를 받고 가시는 거라서 일반 비자를 받고 가시면 사실 거기서 공연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문제가 돼서 오비자를 받고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이 생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. 잠깐만,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, 미국에서 어떤 그 소득을 얻으려면 그게 W2라고 그러거든요. 그게 된다는 얘기거든요. 맞습니다. B1, B2는 안 되잖아요. B1, B2는 안 되죠. 한국 아티스트를 미국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에서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 그 에이전트 소속으로 공연을 하니까 그 에이전트에서 수입이 발생하겠죠. 그럼 거기서 이제 소득 처리를 하고, 하고 한국으로 또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수익 배분은 이렇게 정산에 그렇게 들어가겠죠. 그렇구나. 근데 어쨌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. 수익 활동할 수 있다. 그게 오비자다. 맞습니다. 이 채널을 보시는 연예인분들은 오비자를 꼭 받으시기 바라시고요. 사실 저희 채널 연예인들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누가 또 오비자를 또 이렇게 하시나요? 연예인의 스태프들. 스태프분들도 다 오비자. 봤어요. 헤어, 메이커, 댄서분들, 가드분들 다 그분들은 O2 비자로 이제. O2 비자로. 그 연예인분들의 스텝이 50명이 따라가요. 50명이? 어마어마하네요. 근데 재밌는 게 그 촬영 도구 같은 거를 들고 가잖아요, 이스타로. 그러면 입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너네 일을 하는 거네 하면서 그런 스태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입국 금지 당해서 저희 찾아오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. 수익 활동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나누긴 또 어려우니까. 맞아요. 실제로 저희 손님 중에 미국에서 열리는 미인 대회, 미스 유니버시티 한국 대표로 나가시는 스태프로 가시는 건데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에요. 그럼 당연히 뭐 가방에서 고데기도 나오고 뭐 화장용품 다 나올 거 아니에요. 스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입국 금지돼서 못 나왔어요. 장비가 너무 많다고? 장비가 너무 많아서 이거 너 일하러 가는 거네? 여기서 수익 받는 거 아니야? 근데 그 사람 수익 받는 거 아니었거든요.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네요. 사실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일반적인 특이한 거가 아닌 경우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사실 저희는 뭐 비자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 미국 부동산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자산을 미국에다가 축적하시고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려면 생활비도 필요하시고 뭐 학비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준비해드리는 입장인데,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J1으로 가셔서 거기에 남아있기로 결정하신 분들, 나중에 뭐 EB3라든지 E5로 넘어가셔서 미국에 이제 정착하셔야 되는 분들, 이런 분들 대상으로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
저희가 그 파이낸셜리 뭔가 세팅을 해드리는 게 저희 또 일이니까 그쵸, 예.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내용 좀 종합해 보면 더프랩의 어떤 강점은 포장을 좀 이렇게 잘 해드린다는 그렇죠. 거. 비자 승인율을 높여드리고 네, 비자 승인율을 높여드리고 네. 포장을 잘하시네요 역시. 네. 저번 세미나 때도 그렇지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EB3 뭐 스킬드나 EB3 언스킬드에 대한 얘기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사실 커버하는 거는 EB1이라든지 EB2, NRW까지도 저희가 다 커버할 수는 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F1으로 가서 네. 영주권 받을 수 있지 않느냐. 뭐 맞아요. F1으로 가서 네. E2로 바꾸던 맞아요. E2로 가서 영주권을 바꾸 미국 내에서 바꾸는 거를 많이 네.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에 나와서 도장 받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쵸,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영주권이 필요하겠네요. 영주권이 나와야 이제 한국에 나올 수 있는. 그쵸. 결론적으로는 내가 뭐 2년, 3년 안에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미국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, 여기서 뭔가를 더 도모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으로 시도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죠. 왜냐하면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도 사실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.